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이번엔 제가 실적을 계속 정리해오던 기업 중 기대가 큰 오리진 머터리얼스가 2023년부터 매출을 발생시켰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후 66%, 그 다음날 16%가 하락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은 오리진 머터리얼스 기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2분기 실적과 주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이름이 길어서 오리진으로 줄여서 정리할까요? 오리진은 2008년에 설립되었고 2014년에 관련 기술을 검증하고 2017년에 펩시코, 네슬레 등으로부터 제휴 및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공장 건설을 시작했죠. 오리진은 바이오매스에서 발견되는 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동시에 탄소를 포착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플라스틱은 분해도 안 되고 소각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대체제가 바이오 기반의 플라스틱이에요.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최소화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식물성 성분을 생물학적으로 발효해서 만드는 한편 오리진 머터리얼스는 화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발효를 하기 위해서 옥수수, 설탕 등의 식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리진은 폐목재, 쌀겨, 골판지 등에서 플라스틱 원재료를 뽑아내니 마진율이 50에서 60%로 원가적인 측면에서 크게 이익이고 폐목재, 쌀겨 등이 그대로 매립되었다면 안 좋은 유해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탄소 제로가 아니라 탄소 네거티브로 볼 수 있어요. 현재 펩시, 네슬레, 포드, 루이비통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고 대기 수요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에서는 효성첨 단소재, 코오롱 머터리얼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IRA법으로 인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2023년 1분기부터 완공된 1공장을 시운전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했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재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공장에서는 고부 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 물질인 CMF와 HTC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재료인 바이오매스와 식물 기반 탄소를 CMF와 HTC로 변환하는 독점 플랫폼을 개발했고 또 CMF는 세계 최초로 상업화했다고 해요. 먼저 CMF를 보면 CMF에서 수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PET, PTA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데 화석 기반의 제품과 물리적, 화학적으로 똑같고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생분해는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CMF를 파생시켜 FDCA라는 이차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FDCA로 생분해가 가능한 차세대 바이오 플라스틱인 PF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PF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유리와 알루미늄을 대신해 경량성과 파손 방지, 경제성에서 효과가 있고 단백질 쉐이크, 차와 같이 민감한 제품에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FDCA 생산은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이 공장에서 주로 생산할 예정이고요. 이 PF가 PET보다 더 수익성이 좋다고 합니다. HTC의 경우는 카본 블랙, 활성탄 등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 카본 블랙은 자동차, 건설, 포장 등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일과 추출물 등으로 해양연료, 재생디젤 등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개발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리진의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미국 농무부의 바이오 기반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CMF와 FDCA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매출액을 보시면 2022년까지는 매출 없이 비용만 발생했는데 2023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분기는 공동개발 계약과 공급망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고 2분기는 1분기 대비 4배 증가했어요. 2분기 역시 공동개발 계약과 공급망 활성화 프로그램에 의한 매출 상승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분기 때 마이너스 1000%대였지만 2분기는 마이너스 200%까지 줄였습니다. 에비타 이익률로는 마이너스 170% 수준입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매출이익률은 1분기에 44%인 것에 비해 2분기는 1%로 엄청 줄었습니다. 제 생각은 3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한 공장 가동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모두 늘고 있으며 특히 마케팅비가 1분기도 꽤 상승한 수치였는데 더 높아졌습니다. 2분기 마케팅비가 1분기 대비 12%, 2022년 3분기보다 48% 상승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려고 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볼게요. 먼저 부채 비율을 보면 척자기업임에도 2021년부터 자본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모습이네요. 부채 비율도 20%대로 엄청 건전한 상태입니다. 대신 현금은 점차 줄고 있네요. 자산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분기와 2023년 2분기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먼저 유동자산 쪽에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습니다. 2022년 4분기가 2023년보다 17%가 더 높았는데요. 그만큼 2분기 동안 자금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자금이 유형자산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2022년 4분기에 유형 자산이 154밀리언 달러의 31%의 비중을 차지했다면 2023년 2분기는 221밀리언 달러의 46%까지 올라갔어요. 제 생각에는 자산 중에 유가증권을 계속 팔면서 설비, 공장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을 보면 워낙 유동부채가 작아 유동 비율이 1000%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요. 재고도 2023년 1분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 2분기는 아직 양산이 아니라서 조금 늘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지금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매출이 2023년부터 발생했으니 영업 현금 흐름이 유입일 리는 없고요. 하지만 2022년 4분기부터 영업 현금이 급격히 유출되고 있습니다. 영업 현금의 유출이 증가한 것은 제가 그래프로 표현은 안 했는데 2022년은 유가증권 등을 투자자산 등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기타 소득이 높았는데요. 2023년에는 기타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프에서 투자현금 흐름이 2022년에는 모두 유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유가증권이 만기되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입니다. 주요 소식을 보면 이번 8월에 PET 병뚜껑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병뚜껑은 병과 다른 재질이고 재활용이 어려운 HDP나 폴리프로필렌이지만 오리진의 병뚜껑을 통해 재활용도 용이해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식인데요. 이 공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자재, 공급망 등의 문제로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완공 시기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며 전략을 수정했는데요. 원래는 이 공장이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26년 말에나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던 CMF와 HTC는 2028년이나 돼야 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원래 1.07빌리언 달러를 예측했으나 1단계에서 400밀리언 달러, 2단계에서 1.2빌리언 달러로 총 1.6빌리언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수치는 기존 예측치보다 49.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럼 2026년 말부터 2028년 전까지는 무엇을 하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오일과 추출물을 통한 바이오 연료를 만든다고 하네요. 컨퍼런스 콜에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러 비용이 증가한 것과 함께 CMF의 파생물질인 FDCA를 원래 상공장에서나 대량 생산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당초 이 공장에서는 CMF로 만든 파라자일렌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려고 했으나 수익적인 부분과 수요면에서 2차 파생물질인 FDCA를 생산하는 게 낫다고 본 것 같습니다. FDCA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줬고 또 HTC도 비용, 일정의 영향으로 이 공장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계약 중에 파라자일렌 비중도 큰데 이 계약이 사라질 우려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이 고객들의 FDCA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파라자일렌을 기대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있네요. 또한 이 공장을 2단계 나눠서 수익률을 봤을 때 1단계 57%, 2단계 47%로 오히려 2단계에서 수익률이 안 좋더라고요. 이것도 질문이 왔을 때 특수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하락은 이런 부분에서 충격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팔고 나가려는 사람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5년에 완공되어 주력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8년이나 되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중간에 엑시트할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투자 기간이 3년이나 더 늘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력 제품 생산할 때 수익성이 낮다고 하고 늘어난 비용으로 인해 자금 조달도 더 받아야 될 텐데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연간 예상 매출은 40에서 60밀리언 달러, 에비타는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50밀리언 달러로 1분기 때와 똑같은 가이던스를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1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일 테니 변동은 없겠죠. 상반기 매출이 8.6밀리언 달러니 하반기는 31.4에서 51.4밀리언 달러를 한다는 것이고 분기 평균으로 계산하면 15.7에서 25.7밀리언 달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에비타는 마이너스 21밀리언 달러로 하반기 예상 에비타는 마이너스 39에서 마이너스 29밀리언 달러라는 것인데 상반기보다는 손실이 더 커지지만 매출이 크게 늘어서 손실률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네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장 일정이 지연된 것만으로 주가가 60%나 빠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고금리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의 밝은 미래, 기술 이런 것보다는 당장의 수익성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 루시드, 리비안 등의 전기차들도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생산 규모를 못 늘리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리진 역시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많은 기업으로부터 10빌리언 달러의 수주를 받아도 생산을 못하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한번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상당 시간 동안 다시 신뢰를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일정, 투자자금 확보 등을 기대보다 땡길 수 있다기보다 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더 들겠죠.
기술력만큼은 정말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 분기 실적을 보면서 자금 일정, 전략 등의 변화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산을 시작했을 때 원가가 어떤지, 수익성은 잘 나오는지,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요. 아까 부채 비율이 적고 유동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 공장 착공 시 현금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오리진 머터리얼스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조금의 차질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분기에도 모니터링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